네, 안녕하세요. 미래의 친구들. 지금부터 미래의 삶과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책 본책 있죠? 33페이지 펼쳐주시면 되십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의 제목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제목은 My Travel My Way. 자, 여러분 충분히 해석 가능하시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이 제목에서 보듯이 여행이라는 것이 이번가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과의 본문에서의 내용은 바로 루시라는 친구, 루시의 가족의 3일간 여행 기행문이 바로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자, 쌤이 쓰고 있으니까 같이 미리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루시 가족의 3일간의 여행 기행문이 바로 이 본문의 주제이자 하고자 하는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떤 걸 가장 궁금하세요? 여행 가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날씨, 그죠? 내가 여행 갔을 때 날씨 요정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날씨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 당연히 이번 3과의 핵심 표현으로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er Speak를 가보시면 결국엔 여행지든 어딘가에 갔을 때 날씨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주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여행하면 여러분도 어때요? 너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니? 뭐 어디 뭐 해본 적이 있니? 이렇게 경험을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과의 핵심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 묻고 답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틀리는 구간은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경험 묻고 답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학생들이 틀리는 포인트는 바로 대답의 포인트입니다. 즉, Have you ever eaten pancakes? 너는 이 팬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니? 라는 경험을 물었죠. 그랬을 때 답변이 Yes, I have. 이 have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친구들의 뭐 대부분의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Yes, I do 이런 식의 대답들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경험 묻고 답하기는 뭐가 중요하다? 대답이 중요하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 다음 중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어법이 틀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답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마찬가지로 작년도 그렇고요. 2020년도 그렇고요. 운중에서 이번가의 핵심 문법은 현재 완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운중 중에서 현재 완료 문법을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운중 중 친구들은 2년 동안 현재 완료가 주문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냈기 때문에 현재 완료 문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 반대의 대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아니요,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No, I haven't. 자, 보통은요,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쪽 구간은 반드시 줄여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것 또한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셔가지고 날씨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날씨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날씨 어떻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보통 How's the weather?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느 날씨입니까? 바로 런던 3월 날씨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날씨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들도 또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죠. 약간 비도 좀 내리고 서늘해라고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날씨 관련해서 동의어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현재로 물었기 때문에 뭐가 있죠? 바로 What's the weather like? 이런 식으로 what, like가 합쳐서 어떤 말이 되죠? how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How's the how's the weather like를 넣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학습한 친구는 틀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절대 how에는 like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what like가 how랑 같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닌 거 아시죠? be like, 뭐뭐와 같은, 즉 like는 뭐뭐와 같은의 뜻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요. 아까 제가 리딩 파트는 잠깐 이야기를 했죠. 루시 가족의 3일간의 여행 계획문이 나온다고 했고 위에서 날씨에 대한 거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볼게요. 날씨에서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죠? 바로 여기 나오는 it을 쓰게 되죠. 이 it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비인칭 주어입니다. 자, 비인칭 주어는 바로 이번 과에서 주문법인 가주어와 진주어와 구분 문제가 많은 학교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샛별, 순회, 운중 전부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가주어, 진주어보다 물론 가주어, 진주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출을 바탕으로 했을 때 좀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 바로 대명사 it과 비인칭의 it과 가주어, 진주어의 it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가주어 it, 비인칭 주어 it, 그다음 대명사 i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저희 학원의 교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문법적으로 내려와서 이번 과의 문법은 결국 투부정사의 파트의 향연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쪽에 보시면요. B&B는 is a popular place. 아주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영국에서 머무를 만한 인기 있는 장소. 즉,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메인입니다. 두 번째, It was just amazing. 정말 놀라웠다. To see the ring of a huge stone. 그 거대한 돌의 하나의 무리에 큰 원형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랬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죠? 가주어, 진주어. 결국 가주어, 진주어는 무슨 용법이죠? 바로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번 거는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변수를. 자, 첫 번째 형용사적 명사적 용법이 나왔다라는 건 순회등, 그다음 운중, 샛별 모두 다 용법 구분이 그동안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용법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투부정사를 하게 되면 바로 의미상의 주어도 시험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for 플러스 목적격이 될 때가 있고 of 플러스 목적격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 바로 저희 문법 현장 수업에서 할 예정이니까 조금 꼼꼼하게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형용사적 용법 하면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바로 형용사적 용법에서의 투부정사 이하의
바로 전치사의 유무입니다. 전치사의 유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문 하나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I need a chair. 나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To sit. 앉을 의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어로는 맞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로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o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혹시나 이걸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틀렸긴 한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수식을 받는 애를 뒤에다가 넣어보세요. 됐죠? 의자를 앉다가 말이 됩니까? 의자를 앉아요? 의자 위에 앉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친구들이 빨리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자동사, 타동사니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게 정석이지만 그건 정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3주간의 전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맞아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스킬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 수식을 받는 명사를 뒤에 넣어보시고 체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자, 결론은 이번가는 정말 뭐가 중요하다? 투부정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용법급은 의미상의 주어, 특히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전치사 유무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특히 바로 요 it, 가주어, 그다음 비인칭 주어, 대명사를 구분하는 것까지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장이 있습니다. 이번가의 listener speaker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현재 완료가 나옵니다. 경험을 묻는 Have you ever eaten pancake? Have PP. 현재 완료가 바로 샛별, 운중에서 추가적인 범위 외의 문제, 출제가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쌤이 최근 19년부터 23년까지의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저는 키워드만 그냥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순회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반적인 출제의 경향을 보자면 작년 시험지를 봤을 때 지난번 순회 중 친구들 조금 난이도가 막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뭐 수동태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다 평이하게 출제가 됐는데 순회중은요, 점점점 갈수록 가속도를 받습니다. 마치 음악의 크레센도처럼 점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외부 지문도 점점 심화가 되기 때문에 순회중 친구들은 지난번 시험이 평이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게 되면 기말에서 절대 좋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특히 기존 경향을 보면 이 학교는 기말에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다. 설사 우리 학교가 기말에 쉽게 나오더라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쌤들이 어렵게 출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게 출제를 할 수 있는 당연히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학교가 순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통수 맞는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험을 보니까 외부 지문이 있었지만 처음 본 그야말로 진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처음 본 지문이 세 지문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 출제하시고 외부 지문 종이 주셨는데 어머 아예 처음 본 지문을 세 개나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정말 주의를 해 보셔야 되고요. 처음 본 지문 세 개. 제가 말하는 거는 외부 지문 종이 줘서 그거 아닙니다. 그냥 처음 본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외부 지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휘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 학교는 특히나 글의 요약을 정말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어휘 비중이 높다라는 건 동의어 출제가 굉장히 높다. 동의어 출제를 많이 하는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순회인데 순회는 지금 교과서에서 아마 여러분 본문을 외웠으면 object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2년, 두 번이나 똑같은 이 단어를 가지고 다의어. 바로 한 가지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 저는 다이어라고 하죠. 이 문제를 두 번이나 2021년, 2023년 출제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순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변형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 변형에 있어서 많이 한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짧은 생각입니다. 아, 그냥 어차피 변형할 걸 내가 지문을 외우지 말아야지. 안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변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외워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푸세요. 거기 가서 문제 다시 다 선지, 지문을 다 다시 읽을 거예요. 변형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지 가서 이게 변형인지 아시죠? 외우지 않는 친구들은 전혀 변형인지 모르십니다. 다음, 변형이라는 것은 결국엔 뭘 바탕으로 변형을 하는 거냐면 어휘나 문법이 바탕이 돼서 변형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평소 정규 때 어휘나 문법을 학습하지 않은 친구, 동요 암기 안 되고 그 정규 시간 문법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절대 점수를 못 받습니다. 3주간의 미라클은 없습니다. 순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있다라는 건 반드시 기본 틀은 암기를 해줘야 그게 변형인 줄 알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라는 장기적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은 문제 손을 못 대는 학교가 순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샛별의 전체적, 저는 지금 현재 전체적 기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샛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번 중간고사에 분당 지역에서 가장 틀이 많이 변한 학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중간고사에 판단하기에 가장 까다로웠던 학교가 샛별입니다. 즉, 외부 지문에 대한 굉장히 성의가 많이 보이고, 이 외부 지문을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변별력 있게 출제한 학교가 샛별입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좀 다른 느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순회 샛별, 운중 중에서 샛별이 유난히 조금 더 튀는 것 중에 하나가 샛별 같은 경우에는 listen and speak가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데 리스닝 스피크도 마찬가지 변형을 하기 시작했다. 이 세 학교 중에서 리스닝 스피크 그 비중이 가장 큰 학교가 샛별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 비중이 세다. 그래서 어휘 퍼즐이나 동명사에 투부정사가 나오다 보니까 동명사에 관용조 표현을 내더라. 그 대표적인 게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BBG-ing 같은 표현들 또는 뭐뭇을 학수고대하다라는 look forward to ing 이런 표현들을 학교쌤이 출제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샛별은 모든 영역을 꼼꼼하게 내는 편이고 영영풀이를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운중으로 가도록 합니다. 운중 친구들 이번에 3가만 들어가죠? 좋죠. 자, 3가 하나 범위가 작다, 범위가 별로 없다라는 거는 3가를 깊게 파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화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작년에도 그렇고 3가만 범위에 해당이 됐고요.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운중이 바로 외부 지문에서 영부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외부 지문 외우는 거 힘드시죠? 외우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장 재배열이라는 문제를 외부 지문에서 두 문제나 출제했습니다. 친구들 입장에서 문장 재배열이 뭐예요? 라고 하죠. 이런 거죠. 다음 주 이 문장, 이 뜻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드는데
영작을 했을 때 10번째 오는 단어를 고르세요. 요거죠. 제 말 이해가세요? 결국은 무늬만 객관식이지 사실 그건 서술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객관식만 출제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서술형과 가까운 문제가 바로 문장 재배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중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뭐 외부 지문이 여러 개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범위도 작고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분당의 순의 새뼈 운중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 학교 모두 다 변형이 있고 어휘, 영풀이 강세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면 갈수록 변형이 증가한다. 교과서의 비중은 샛별이 가장 크고요. 외부 지문의 비중은 순회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 listen and speak 그 파트에서는 샛별, 그 다음 운중 쪽이 훨씬 더 많이 내시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라는 비중, 즉 문법을 조금 더 단독적으로 깊게 물어보는 학교는 바로 샛별과 운중 쪽입니다. 순회는 지문 안에서 변형하셔서 문법을 간접적으로 묻는 학교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좀 눈여겨볼 것이 보통 분당 지역은 본문, 그다음 외부 지문, 리스너, 스피커 쪽에서 많이 내지만 라이팅 쪽에서는 현저하게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좀 적게 내시는데 그럼에도 운중과 순회중이 라오스라는 여행지를 소재를 활용해서 라이팅 파트에서 시험을 출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영풀은 세 학교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가장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운중은 3가만 출제, 순회중은 바로 3가에서의 리스닝 스피크는 출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샛별은 어휘 퍼즐을 냈다. 보면 되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 학교의 특징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문법에 대한 이야기, 문법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순회중 친구들은 어떻게 출제된다 그랬죠? 보통은 단독적인 문법을 묻지는 잘 않습니다. 순회중은 바로 본문 내에서 변형 출제해서 주문법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어휘를 또 거기에 깔아서 변형 출제가 굉장히 높고 가장 큰 예 중에 하나가 디사이드가 원문에 있다면 이 디사이드의 다른 말을 표현하는 것들, 즉 결정안의 다른 말이 make decision이죠. 이런 식으로 변형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샛별 중은요. 본문 내에서도 출제 많이 하시고 단독 문법 많이 출제하십니다. 특히 용법 구분 꼭 내시고요. 의미상의 주어 구분해야 되고 아까 초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다양한 쓰임, 비인칭과 대명사와 가주어를 다 구분하셔야 되고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 아까 이야기했죠. be, busy, ing와 look forward to ing 이런 거 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기본적인 문법을 소중히 하는 학교라 비교급 강조나 동명사까지 확장했다. 자, 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중도 본문 내에서도 내시고 단독 문법도 내신다. 독립형 단독 문법도 내신다. 마찬가지 샛별과 비슷한 결입니다. 비인칭, 대명사, 가주어 구분, 부정사의 용법, 게다가 특이한 거 현재 완료가 리스닝 스피커가 나오면서 내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전체적 흐름을 저희가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우리 친구들 45페이지 이제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네. 선생님이 이제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좀 변형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쌤이 다시 한번 적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과 그 다음 19년까지의 경향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제 해석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45페이지 펼쳐 주셨으면 이제 선생님과 내용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1은요, 45에서 사실 그 이후 페이지 46까지, 그 다음 47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본문 1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문 1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주도적으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목에서 봐서 알지만 Special Travel Journal, 즉 여행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일기, 기행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이 이걸 여행 일기를 그림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 유명한 여행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에 대한 여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중요하냐면 여행에 간 장소, 그 여행의 장소에 대한 느낌, 그다음 그 여행 장소의 하나의 특징 및 묘사, 특히 만약에 숫자적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숫자는 여행 날짜, 즉 또는 여행 기간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육하 원칙 아시죠?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거 육하 원칙에서 다 어느 정도로 이 글은 나와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글 first para에서 이야기는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행 기간은 3일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3일 동안 휴가를 떠났다라는 게 첫 번째 글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글쓴이의 이름은 나오죠. 바로 루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결국 여행을 운중 중에서도 출제가 됐긴 했는데 여행을 어떻게 기록했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일기를 써내려 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루시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다? 런던이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8월 5일, 즉 여행의 첫날에 가장 주제의 방문지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스톤헨지입니다. 스톤헨지라는 곳을 첫날에 갔는데 이 루시는 집이 어디예요? 바로 런던이죠. 런던에서 바로 스톤헨지까지는 얼만큼으로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2시간이 교통수단이 차로 2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헨지를 보고 난 뒤에 느낀 점이 있겠죠? 느낀 점에서 첫 번째 보자마자 느꼈던 생각이 amazing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뭐 wonderful, amazing 하다. 특히나 원형으로 둘러싼 바로 거대한 돌을 보고 감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이가 느낀 게 있어요. 바로 질문을 한 거죠. 궁금한 거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 거대한 돌이 여기에 왔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 도착했을까? 그 다음, 이 돌은 과연 무슨 용도일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궁금증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가사의라고 저희가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고 영어에서는 mysterious라고 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본문 1의 이야기입니다. 자, 체크가 되셨나요? 그 다음, 이 글에 대해서 첫 번째, 전체적인 이 전체 글입니다. 보통 저희가 본문 시험에 나오면 보니까 이 세 학기의 공통점은
구간을 나눠서 별로 내기보다는 모든 질문을 그냥 싹 다 한 번에 넣으시고 난 뒤에 그냥 거기서 차례대로 물어보는 경향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을 순회 중에서 2020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 제목은 The Memorable Vacation 기억 남는 여행입니다. 오브 3일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샛별 중에서는 2021년에 글의 목적을 내셨는데 목적은 to introduce 소개하려고 똑같아요. memorable 그다음 moment during a trip 즉 여행 기간 동안에 기억나는 순간을 소개하려 이것이 바로 이 전체 글의 제목과 목적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여행 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육하 원칙에 의거하는 그 여행지의 장소의 특징과 느낌과 숫자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꼼꼼히 묻는 내용 추론, 내용 일치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글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2023년 기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심플이 바로 샛별 중 영풀로 나왔었고요. 순회 중에서는 이 지문을 변형하셨습니다. 뭐라고 변형하셨냐면 That was a great 아주 멋진 방법이다. 뭐를 위한 모든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선생님 글씨가 지금 빨리 사실 녹화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경향이라 조금 못 알아본다면 제가 조금 천천히나 하겠으나 좀 잘 따라오세요. 문맥적 보면 충분히 뭔지 알아요. 여기에서 어법 문제를 출제하셨거든요. 뭐가 틀렸어요? 전치사 뒷자리에는 당연히 명사 자리니까 remembering 동명사 하셔야죠. 이렇게 변형 출제하셨습니다. 어법 문제를 어디에서? 순회 중에서입니다. 또한 바로 우리 샛별 중에서도 to capture 얘를 바로 문제 출제하셨습니다. 얘를 어떻게 출제하셨냐면 to capture이냐 아니면 for capture이냐 이런 식으로 출제하셨고요. 다음적으로 2023년 출제 기준 다시 봤을 때 문중에서는 이 구간만 제목 추론 내셨습니다. 이 구간만 로스톤 NG에 이렇게 해서 mysterious tourist spot. 스팟이 장소잖아요. 바로 어떤 장소냐면 the White Visitor. 우리가 방문한 아주 신비로운 장소. 스톤헨지. 이거 출제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샛별도 그렇고 순회도 그렇고 굉장한 변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글의 어떤 소재는 남아있는데 문법적인 구간을 다 바꾸셨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스톤헨지 여기 이시 핵심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톤헨지가 요걸 is로 바꿔서 출제를 하셨거든요. 문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 미스테리어스 샛별 중에서 영풀 나왔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학교 아닌데 별로 안 중요하나가 아닙니다. 어차피 쌤들이 내는 거라서 중요하다라는 거 한정적이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내는 거예요. 그다음 운중에서는 to hour를 이용해서 대화형 문제를 출제하셨기 때문에 이 to hour 그동안 시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이 구간에서 계속 이실 쓰임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주어 it 그다음에 순회 중에서는 이 to see 구간은 어법 문제로 to see가 맞냐 안 맞냐 하는 어법 문제로 출제하셨습니다. 됐죠? 전반적인 부분이 됐다면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겠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해석하진 않습니다. 모든 거 다 읽진 않고요. 어려운 구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나는 루시 헌터입니다. 자, 주인공 이름이 나왔습니다. 루시 헌터. 그리고 나는 어디에 산다? 바로 런던에 산다. 할 때 전치사 in 체크. 자, 지금 last week라는 지난주 과거적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시제가 당연히 과거가 돼야 되겠죠? 자, 지난주 나의 family 가족은 뭐 했어요? Go on a vacation은 체크할게요. 바로 휴가를 가다란 뜻입니다. 휴가를 갔습니다. 얼마 동안 갔어요? 바로 3일 동안. 자, 뒤에 s 붙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 볼게 for가 during을 똑같이 동안이라고 해석하시지만 for은 뒤에 어떤 숫자나 기간들이 온다면 during은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둘이 바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루시네 가족이 3일 동안 휴가를 갔다. 그래서 우리의 여행 동안 I'm at a simple. simple은 제가 영영풀이 나왔다고 했죠. 샛별에서 동시에 단이어로 다른 예전에 학교에서 complicated 이런 부분들도 나왔습니다. complicated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반이어 체크해드렸고요.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렸다. 어디에서? In my journal. 나의 이런 그림이게 나의 이런 일기에서 간단한 그림을 그렸어. 바로 that was a great way. 자, 이때 that 뭘 지칭할까요? 바로 출제가 순회 중에서 됐었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한 방법이다. A great way. 뭐 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많았죠, 작년에도. 자, 보세요. 투부정사. 이번 과의 주문법은 두 가지입니다. 형용사제용법과 가주어 진주어였죠. 이건 무슨 용법이죠? 즉, 내가 그림 일기를 간단하게 그리는 것이 정말 아주 멋진 방법이다. To capture. capture가 뭐죠? 포착하다. 모든 이러한 특별한 moment, 순간들을 잘 포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변형이 출제가 됐고 2021년에는 순회 중에서 express라는 표현으로도 바꾸기도 했습니다. 동의어는 아니죠. 동의어는 아니나 호환될 수 있죠. 뭐? 문맥상으로. 그래서 순회 중에서 출제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루시의 이런 그림 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자, 8월 5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 일기인데, at last, 드디어,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스톤헨지 왔다는 거잖아요. 드디어. 그러면 드디어의 동의어 순회 중 출제했었고요. 순회 중에서는 2021년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at least가 나왔어요. 이거는 전혀 아니죠. 이건 적어도란 뜻이고 순회 중 출제했습니다. 이 말 틀렸습니다. 됐죠? at last는 마침내, 드디어고 똑같은 동의어가 eventually, finally, in the end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자, 중요한 표현이죠. set이 뭔 뜻입니까? 발을 들여놓다. 그죠? 발을 들여놓다. 동시에 set은 변화형이 어떻게 되죠? set입니다. 이것도 체크. 어디에 들여놨습니까? 스톤헨지에. 스톤헨지가 바로 목적지, destination이죠. 자, 그럼 스톤헨지가 지금 고유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톤헨지 다시 설명해주는 쉼표, 바로 동격의 구간이 나옵니다.
자, 동격이 나오는 동시에 뒤에 보니까 문법적으로 늘 항상 많이 나오는 뭐가 나오냐면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복명이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뜻은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one of the most mysterious 아주 신비로운 장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스톤헨지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On Earth, 지구상에서. 한마디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장소들 중 하나인 스톤헨지에 들어섰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place는 place라고 하시면 안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유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됐죠? 그 다음 훈데 전이 아니죠. to hour 얘가 형용사화가 됐죠. 2시간의 drive 운전 끝에 여기에서 오답으로 정말 많이 나온 것이 2 hours 안 되죠. 얘가 형용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형용사 쓰임으로 지금 바뀌어서 드라이브를 수식하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2시간의 이런 운전 끝에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출발지 나오죠. 출발지. 우리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부터 2시간을 운전한 끝에 우리가 finally 마침내 got to 했다. 어디에? 스톤헨지에. 자, got to 순회 중 어휘 출제하셨습니다. 자, got to가 어떤 의미죠? 도착하다가 get to가 원형입니다. 그러면 이걸 변형 출제하는 것이 이 분당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 바꿔 쓸 수 있는 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과거로 arrived at. 자, arrive at은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arrive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가지려면 전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reach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도착하다입니다. 어디에 이르다, 다다르다인데 reach는요, s 필요 없습니다. 얘는 타동사, 즉 다른 말로 목적어가 바로 뒤에 와도 됩니다. 스톤헨지라는 명사 목적어가 reach 바로 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reached at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오답 중에 하나만 여기 값만 적어도 안 됩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get to 하시거나 arrive at 하시거나 reach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reach 빼고 나머지 다 전치사 붙었다. 즉 get과 arrive가 여기서 자동사 쓰임이니까 전치사를 붙었다. 자, 제가 여러 말로 바꿔서 설명했거든요. 이걸 레벨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동사, 타동사 다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은 get to이고 arrive at이고 reach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타를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get은 자동사 쓰임이기 때문에 스톤헨지라는 목적어를 가지려면 to라는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arrive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reach라는 친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뒤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절대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벨별로 본인이 판단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구간에 이번 본문 3과의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it은 가주어입니다. 아주 멋졌다. amazing. 현재 분사인데 amazed 하면 안 되죠. 왜요?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능동입니다. 놀라움을 받은 게 아니라 주는 거니까 주는 능동의 의미는 ing다. 자, 뭐가 놀라움을 줄까라고 했을 때 본 것이 명사적 용법의 주어입니다. ring은 마치 고리처럼 원형처럼 둘러싸여 있는 거. 바로 거대한 돌의 원형을 보고 나는 놀라움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운중에서는 예전에 한번 이거 빅으로 바꿔서 내셨는데 어렵지는 않고요. 뭔지 알겠죠? 영작으로도 출제가 했었으니까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루시가 질문을 하는 구간입니다. 호기심 발동했죠? 어떻게 이걸 what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치? 어떻게 did those huge stone 이렇게 거대한 돌들이 got there 여기에
도착했을까? get there. thousands of는 특히 S 많이 떼서 시험에 나왔는데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법 문제 많이 출제됐습니다. 수천 년을. 수천 년의 전에. 수천을. 년이 여기 years가 있으니까 수천 년이라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천 년 ago 전에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돌들이 도착했을까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자, ago가 있으니까 과거적 이야기니까 시제도 주의 짝꿍.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까 get2라고 하셨잖아요. get2인데 얘는 왜 또 get만 나와요? to는 붙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자, 위에는요, 명사잖아요. 명사. 그죠? get to 명사라고요. 근데 요 get 다음에 dear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전치사를 가지지 않아요. 앞에 절대 전치사 붙여서는 안 됩니다. 명사가 전치사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다시 what were they for?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이 they는 스톤헨지를 뜻하죠? 스톤헨지, 거대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요 앞에 있죠? 이 거대한 돌은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 용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or 빠지면 안 됩니다. I get, 내가 추측하기로는 나는 생각해. 스톤헨지는 정말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아마도 불가사의로 남아있을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운중중 단어의 의미, remain, 남아있다 내셨고요. 그 다음에 운중중에서 2020년에 또 한 번 바꿔 출제하셨습니다. 바로 remain a mystery, 명사잖아요. mystery는. 근데 이거를 형용사로 바꿔서 출제하셨습니다. 변형 출제, 요 표현 맞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 말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 타임 쉬고 바로 쌤과 본문 2로 들어가기 전에 간편한 거 나옵니다. 요거 몇 줄 안 되죠? 루시 drawing tip. 루시의 그림 그리기 팁입니다. 부정 명령문 있나요? 하지 마라.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죠? try to. 너무 애쓰지 마라. 뭐뭐 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무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여기에서 try 다음에 to make 말고 making 쓰면 당연히 안 됩니다. 밑에 아래쪽에 있어요.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고요. try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거를 바꾼다면 변형 출제 뭐 you don't need to make a perfect 필요 없어. 완벽한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 라는 의도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또는 you don't need to 또는 need 말고 have로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a few 셀 수 있는 명사의 약간의 그래서 a few와 s a few 다음에 복수 명사 나왔다라는 거 체크. 그래서 약간의 색깔들만으로도 그렇죠. 몇 가지 색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내용일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뭐 1주 동안 아니죠. 몇 주 동안이죠? 3주 동안, 3일 동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한 그림을 그렸다가 아니 디테일이 아니었죠. 간단하게 그렸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둘러싸여 있다. 작은 돌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루시는 알아냈다. found out. 바로 스톤헨지가 무슨 용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뭘 알아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치? 그 다음 루시의 가족은 스톤헨지를 머물렀는데 3일 동안이 아니죠. 여행의 기간이 3일이지. 스톤헨지만 어떻게 3일 머물렀습니까? 그 다음에 a variety of color. 다양한 색깔 아닙니다. 그죠?
몇 가지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치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곧 쌤과 본문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48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마찬가지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입니다. 아래쪽에 적을게요. 자, 8일 6일, 이제 두 번째 날이죠. 자, 아침에는 관광지인 코츠월드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츠월드는 뭐 잉글랜드 중남부에 위치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언덕도 있고 뭐 돌로 지어진 여러 가지 마을이나 뭐 저택들이 있는 시골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코츠월드 주변을 걸었고 오후에 이제 비가 와 버립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족은 B&B에 stay 머물렀다 나오는데 B&B 물론 우리 친구도 요즘에 저희가 한국도 워낙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B&B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소개를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영국에서 인기 있는 장소다. 영국 인기 있는 곳. 하나의 그 숙박 장소 중에서 인기 있는 곳입니다. 그 마치 집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죠? 약간 집처럼 느껴지는 숙박의 장소, 우리 한국 펜션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처럼 느껴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숙소에 머무르기로 했는데 거기에 우리 뭐 펜션도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인이 다과해가 뭐죠? 어, 이 영국에서는 애프터눈 티라고 해서 오후 정도에 이런 뭐 케이크나 이런 차 같은 거 마시면서 즐기는 시간을 우리가 애프터눈 티라고 하고 굳이 이걸 한국어로 바꾸면 다과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프터눈 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는 뭐가 있었냐면 과자나 케이크, 빵, 치즈 같은 것들이 있었고 나는 이걸 먹느라 정신이 없어. 우리 엄마는 사실 애프터눈 티를 한번 해보시면 거기 있는 접시나 이런 그릇들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예쁜 접시와 컵에 감탄을 하셨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 너무나 많이 먹어서 투머치 한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고, 여기에서는 관광지의 코츠월드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변을 걸어 다녔다라는 이야기 왜 나오지 않고, 오히려 B&B에 대한 묘사가 나온 것이 본문 2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돌아가셔가지고, 이 본문 2에서 작년의 기출을 이야기해 드리면, 샛별 중에서는 마찬가지 start 다음에 사실은 to 부정사, 동명사 다 되잖아요. 그래서 to rain, raining. 이 raining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물어보셨습니다. start 다음에 to 부정사, 동명사 다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decided to stay는 무슨 말이랑 변형해서 순회 중에서 축제하셨냐면 made a decision to stay. 이런 식으로 make a decision이 decide랑 똑같다 출제하셨고요. 마찬가지 순회 중 어법 변형 문제로 이 구간이 저희 3가의 주문법인 형용사전법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 B&B는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영국에서 머무르기에 좋은 인기 장소다라는 건데 이 구간에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a popular
location. 어떤 for a stay, 머무르기에 인기 있는 location, 장소. in England. 이런 식으로 바꿔 출제했고 이 변형 출제는 맞죠. 그다음 마찬가지 순회 중에서 was full of를 be filled with, was filled with로 변형 출제하셨는데 어렵지 않죠? 그다음 샛별 중에서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요 구간 내셨고 이 eating을 to eat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이해하셔야죠. 마지막에 보시면 이 it은 이 3가의 주문법이죠.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요거 샛별 중에서 가주어 it과 대명사 it, 비인칭 it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하셨고요. 그 다음에 순회 중에서는 2021년, 22년 이 어브젝트의 다이어 문제 출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브젝트는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물건, 물체,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뭐뭐에 반대하다. 그때는 object to라는 게 필요해요. to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목적어. 우리 문장의 형식할 때 o라고 적는 애가 object의 앞 글자 o를 뜻하고 있죠? 그다음 목적어. 다섯 번째가 뭐뭐라고 항의하다. 그래서 다이어 문제 출제하셨고, 여기서 정답은 물건, 물체죠. 됐죠? 이렇게 출제하셨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선생님과 구체적인 내용 정리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쌤은 지우고 다시 2022년, 19년까지 바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August 6, 8월 6일입니다. In the morning. 자, 시점이 뭐죠? 아침에 그 다음에 오후도 나오죠. 좀 이따 가보면 오후에 in the afternoon 시간적 흐름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walk around 주변을 걷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주변을 걸었습니다. 바로 courtyards 여기 원래 목적지 destination이죠. 여기 주변을 걸었습니다. It started to rain. 이때 it은 비인칭의 it이죠. 시작했습니다. start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raining 똑같은 말 아까 언급해드렸죠? 언제? 오후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다음엔 결과가 나오죠. 우리는 decided to stay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 내부. 바로 우리의 B&B 숙소에서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운중에서 변형 출제를 한 구간인데 뭐라고 출제하셨냐면 그래서 우리는 had no choice but to stay indoors at our B&B 이렇게 출제하셨는데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걸 이해하려면 단시간 3주의 미라클은 없다. 즉 정규 시간에 굉장히 잘하셔야 돼. 3주 만에 내가 100점 맞겠다. 내가 90점 이상 맞겠다. 그건 아니죠. 그건 욕심이 과한 겁니다. 이건 어쩔 때 정규 때 얘기를 하잖아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물어요. 쌤, 이거 왜 그러면 그냥 이럴 때 선주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잖아요 했을 때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진짜 많은 심화적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선주한 다 소화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영어만 시험 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내공들이 결국에 3주에 같이 공부하게 된 미라클처럼 성적이 나오는 것이 3주만 공부해서 미라클이 안 나온다라는 거. 공부를 그렇게 게을리 하시면 안 되죠. 뭔지 알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에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가 운중 중에서 출제가 됐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구간. 그 다음 갑니다. 다시 한번 B&B는 a popular place 인기 있는 장소이다. 뭐 하기에? 영국에서 머무르기에
그 다음 이 to stay는 형용사죠, 용법이다. 앞에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 다음 그것은 마치 이 그것은 누굴 뜻하죠? B&B입니다. 얘는 대명사죠. 그것은 마치 feel like like 빠지면 안 되죠. feel like 뭔 뜻이죠? 뭐뭐처럼 느끼다 라는 뜻이죠. 좀 더 느껴졌습니다. 뭐보다 호텔이라기보다는 집에 가깝다. 집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 자리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리 바꾸면 안 된다는 말이 요 자리. 홈과 호텔 자리를 바꿔선 절대 안 됩니다. 호텔보다는 집처럼 느껴졌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the owner, 주인이요. 초대했습니다. 우리를 언제, 뭐를 위해 바로 afternoon tea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오늘. The dining table, 바로 이러한 식탁, dining table, 식탁을 뜻하죠. 식탁. 식사를 하기 위한 테이블, dining table이죠. 정찬을 하기 위한 테이블, 식탁. 자, 이 식탁에는요, was full of, 아까 말씀드렸죠. 뭐랑 똑같습니까? be filled with, 가득 차 있었습니다. 쿠키는 셀 수 있어서 복수입니다. 하지만 케이크, 브레드, 치즈는 다 세지 않았습니다.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죠. 식탁에는요, 쿠키들과 케이크, 그다음 빵, 그리고 치즈로 가득 차 있었고요. while은 여기서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자, be, busy, ing 아까 언급했죠. 뭐뭐 하느라 바쁘다. 나는 먹느라 바쁜 동안에 우리 엄마는 뭐 하셨다? was admire는 와 이런 거죠. 막 감탄을 하는 거죠. 감탄을 하고 계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이 아름다운 컵들과 접시들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거죠. 됐죠? 어쨌든 나는 ate too much.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to라는 거를 to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운중에서 2019년에 출제되셨습니다. 이렇게 내셨어요. 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결과 I couldn't eat. 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anything 어떠한 것도 저녁에. 이 anything에 절대 something 하시면 안 되죠. 왜? 앞에 부정문이잖아요. 됐죠? 자, 이제 루시 그림 그리기 팁 가도록 합니다. 자, 2번과의 주문법, 가주어, 진주어, 동시에 가주어는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 대명사랑 비교하시고 또 누구? 비인칭 주어랑 비교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겠죠? 요거는 누구한테 배우세요? 바로 문법 시간에 잘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구간이 나오는데 everyday가 나와요. 얘 형용사죠.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데 일상의 일상적인 매일을 란 뜻인데 선생님 everyday는 매일매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매일이라는 거는 everyday라고 해야지 얘가 매일이에요. 띄웠어야 돼요. 달라요?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일상의 물건들을 그려보세요. 예시죠. 뭐뭐와 같은 예시가 나옵니다. 어떤 예시가 있냐면 컵이나 플레이트, 접시 같은 일상의 물건을 어디 안에다가 그려볼까요? In your journal, 너희 일기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충분히 다 내용은 막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호텔에 머무른 게 아니고요. 그쵸? B&B는 호텔과 같다가 아니라 집과 같죠? 그지? 그 다음에 이 오늘 주인이 헌터 패밀리를 오후 애프터눈 티에 초대했는데 아침 일찍 아니죠. 오후에 초대했죠. 됐죠? 그 다음에 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주인공의 여러분 은중 중에서도 2021년 출제했는데 주인공의 직업은 모릅니다. 직업 몰라요. 주인공 직업. 그 다음에 주인공과 가족이 아침에 한 일은 코츠월드 주변 걷기. 그치? 그 다음에 주인공이 저녁을 먹을 수 없었던 이유 너무 애프터눈 티에서 많이 먹었어. 나왔고요.
초대반 애프터눈티에서 먹은 것들 뭐 있었어요? 뭐 저기 치즈빵, 케이크, 과자들이 있었죠. 그치? 그 다음에 주인공 가족이 실내에 머무르게 된 이유 뭐죠? 비가 와서. 이런 것들이 내용 일치로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네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3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3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페이지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여정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여정 정리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 university와 college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저희는 보통 이야기하는 university 하면 종합대학이긴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단과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합쳐진 걸 university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특히 college는 약간 전문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연수 다르기도 한데 이 영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큰 종합대학교 안에 그 안에 각각의 뭐 전문성이 있는 단과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스포드 안에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라는 어떤 이런 카톨릭적 개념이 들어간 컬리지 전문대학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옥스포드와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옥스포드라는 큰 유니버시티 안에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가 있는 거고, 로우 컬리지가 있는 거고, 메디컬 컬리지가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요것이 내용 일치로 되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우리 이제 루시가 올리브 나무를 만져요.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를 왜 만지냐라고 했을 때 아, 이 올리브 나무를 만지면 옥스포드로 가는 전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만진 건데, 이 내용 일치 중에서 이 루시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틀립니다. 그냥 그 전설에 따르면 이제 농담을 하는 거죠, 오빠랑. 근데 만져서 우리 오빠가 와, 내가 언젠가는 너가 거기 갔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너의 초상화가 거기 걸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이 같다라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그런 내용 일치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8월 7일이 마지막 이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옥스퍼드이다.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이 목적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 중에 하나가 destination도 있었지만 이 순회 중에서는 또 destination을 출제하셨고 마지막 이 본문상 stop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마지막 여정지죠. 그다음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크라이스트 컬리지,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를 가요.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은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이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해리포터 본 친구들 그 그리핀도르이냐 그 무슨 족이냐 이 있잖아요. 그걸 정할 때 아주 긴 식탁에서 학생들이 막 있고 우리 덤블도어 교수가 계시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장면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해리포터의 영화에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영화에 나온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해리포터 영화 어떤 장면에 나왔는지도 알려줍니다. 바로 해리와 친구들이 저녁을 먹던 곳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녁 먹던 곳 옆에 유령처럼 여러분 막 사진들이 있잖아요. 움직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바로 옥스포드 졸업생들의 초상화입니다. 요 이야기가 내용 일치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크라이스트처치 컬리지를 둘러보고 바로 밖으로 아웃사이드 나오게 되면서 바로 유명한 올리브 나무를 본다. 까지가 바로 이 글의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2023 작년에 어떻게 출제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대명사, 지칭 추론 문제가 운중에서도 그렇고 샛별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 지칭 추론 잘 기억하시고 여기 보면 그것은 하나의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할 때 이 그것은 옥스포드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크라이스트처치 컬리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 크라이스트처치 컬리지를 뭐라고 표현을 되어 있냐면 운중에서 정확하게 이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It is a college, 단과 대학이다. 바로 이것은 a part of the university. 바로 이 옥스퍼드 종합대학의 하나의 부분인 컬리지이다. 이거예요. The University of Oxford in England. 이런 식으로 운중에서 풀이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칭 추론 문제 냈습니다. 마찬가지 샛별 중에서 to visit 요거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잖아요. 그래서 용법 문제 출제하시면서 샛별도 그렇고 운중도 그렇고 까다롭게 출제한 것이 다른 용법, 예를 들자면 부사적 용법의 근거 혹시 아세요? 근거랑 같이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거, 이러한 다양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순회 중에서는 first rate, 즉 자화상, 요거 영영풀이 내셨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뭇을 can't wait to see. 보는 걸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 진짜 못 기다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보고 싶다란 말이죠. 그래서 샛별 중에서 변형 출제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I am looking forward to singing your portrait on the wall.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예전에도 순회중도 마찬가지 출제를 하셨고 이거를 물론 작년에는 운중에서 변형을 했지만 운중은 2020년, 근데 2023년 요 구간 출제하셨고 순회중도 2022년에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럼 요거를 다양한 표현으로 이거 외에도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뭐 I really want to see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뭐뭐 하기를 몹시 원한다. 그 다음에 순회 중에서는 I hope to see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번에도 변형 출제할 수 있고요. 마지막 머치입니다. 자, 머치 샛별에서 출제하셨고 베리로 내셨는데 베리 안 되죠? 자, 왜 안 되냐? More interesting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강조는 누가 하죠? 머치, still, far, a lot 이분이 바로 비교급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3년에 출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쌤과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예전 2022년, 19년까지 냈던 부분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last stop, 우리의 마지막 stop, 여정지, destina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회 중에서 냈습니다. 바로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 이 마지막 본문 3의 핵심 키워드죠. 자, 옥스퍼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첫 번째, 처음으로 우리는 간 곳이 바로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입니다. 즉, 여기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파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단과대학이죠. 그래서 크라이스트처치 단과대학에 갔다. 그 다음에 이건 옥스퍼드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죠? 크라이스트처치 컬리지입니다. 그치? 바로 이 곳은 has become. 자, 여기에 보시면 순회중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여기 문장 많이 내셨습니다. 샛별도 그렇고 운중도 그렇고 특히나 여기에 보시면 제가 운중 현재 완료 낸다고 했죠. 여기 since 보이시죠? 뭐뭐 이래로. 자, 그래서 여기 has become 현재 완료와 너무 찰떡궁합인 since 뭐뭐 이래로 나오고 현재 완료 나왔는데 이걸 운중에서 was로 내셨습니다. 틀렸죠?
자, 그것은 정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 바로 현재 완료죠. A world famous place.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방문하기에 유명한 장소. 자, 비짓은 바로 뒷자리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같은 거 붙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치사를 붙여서 어법 문제 많이 출제하시고요. 특히 뭐 이래로입니까? 이 since는 접속사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것은 바로 Christ Church College이죠. 나타났다, appear, 나타난 이유로. 그죠? 어디에 나온 이유로? 바로 in the Harry Potter 영화에 나온 이유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되었어. 그때 시점부터 방문하기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영화를 안 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가 시작이 됩니다. In the movies, 영화에서 해리와 everyone else, 그 밖에 친구들이 저녁을 먹어. 어디에서 먹어요? 바로 이 크라이스트 처치에 아주 큰 홀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먹습니다. 그 장면 한번 찾아봐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얼수가 나온 보통 삽입 문제 가능이라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곳에서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곳에서 portray 어떠한 초상화라고 하죠. 자화상에는 초상화죠. 초상화를 볼 수가 있어. 유명한 사람들의.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뭐라고 하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다. 유명한 사람들을 봤다 이러면 안 되죠.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본 겁니다. 여기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다음 중요한 관계대명사 나오는데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운중에서는 이걸 대수로 바꾸는 걸 나왔고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이냐면 어디를 졸업하다는 graduate from입니다. graduate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해요. 이 없애면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college를 즉 크라이스트처치 컬리지를 졸업한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라는 뭔지 알겠죠? 자, 그다음 when 뭐뭐 할 때. 우리가 outside, inside 아닙니다. 그 건물 밖, 즉 크라이스트처치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walk 그다음에 row to 나왔죠. 자동사니까 전치사 나왔죠. 어디로? 유명한 올리브 나무로 가서 이것이 루시가 한 첫 번째 1번 유명한 올리브 나무로 걸어갔지. 그다음 뭐 합니까? 두 번째 동작 그 나무를 만졌다가 나옵니다. 상상이 가시죠? 갑자기 생도에게 왜 만졌을까?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갈 거야. 입학할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설이 뭐죠? 마치 올리브 나무 만지면 이 학교 갈 수 있다는 전설이겠죠. 자, get into가 어디에 들어가다, 입학하다인데 똑같은 말이 enter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순회중 출제했습니다. 이걸 enter into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뜻입니다. 얘는 시작하다 뜻이. 아니면 착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get into가 enter가 똑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구간들 어법에서. 자, 그랬더니 그러자 then 나의 brother이 said to me 나에게 말했어. 나에게 말했어. with a smile 웃으면서 I can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나는 벽에 그치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 너무 학수고대. 아까 똑같은 표현 다 알려드렸죠? 너의 초상화를 보는 게 너무 기다려져. 어디에 벽에 초상화 걸리기를 정말 기대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루시의 그림 그리기 팁 갑니다. Create your own avatar. 너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봐. Your drawing journal. 저널이 뭐죠? 일기죠? 이런 영영풀이로 다른 학교, 타 학교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너의 그림 일기가 비교급 강조 아까 했죠? 훨씬 더 more interesting, 재미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충분히 어떠한 이야기인지 다 이해 가실 것 같고 여기 현재 완료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고 투부정사 형용사지역법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유 나오는 because, getting to는 enter가 바꿔 쓸 수 있고 I can't wait to는 뭐뭐 하는 것은 너무 기다려진다이기 때문에 요 C에 항상 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wait to 부정사입니다. 하지만 look forward to ing입니다. 쌤이 아까 다 적어드렸죠? 자,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내용 일치 문제를 잠깐 가보시면 여기 보면 크라이스처치 밖에서죠. 인사이드가 아니라 밖에서 유명한 올리브 나무를 봤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가 아니죠.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를 볼 수 있다라는 거기도 틀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루시의 오빠는 기대하지 않아. 루시 초상화가 벽에 걸리게 아니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다 보면 운중 중에 이제 보면 뭐 내용 추론 문제가 여기서 좀 출제가 많이 되긴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만진 이유 나왔죠. 루시의 여행 준비물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초상화 속 영화의 배우 이름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죠. 변형 출제되지 않는 이상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3 여기까지고요. 충분히 본문에 대한 내용 다 이해가시죠? 어쨌든 우리 주인공 루시의 3일간의 바로 여행기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루시란 친구는 런던에 살아요. 2시간 동안 드라이브해서 이 여행지로 가서 느낀 점들 내용 일치 많이 나왔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쌤과 다시 이제 listen and speak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34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분당 지역에서 어쨌든 리스닝 스피크가 나옵니다. 많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리고 리스닝 스피크의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 변형 출제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표현이 주된 표현인지를 이해하는 건 반드시 필수입니다. 34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내용은 정리를 해드리고 해석 하나하나 하지 않습니다. 내용 요약해드릴 거고 어떠한 출제의 기준이 있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슨 스피크의 첫 번째, 여행 가면 뭐 어디 여행 갔니? 어떤 음식 먹어봤니? 이런 경험이죠. Have you ever eaten pancake? 팬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니? 현재 완료가 가장 대표적인 그 리슨 스피크의 표현으로 나왔고 그 중에서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중 중에서도 이런 A, B 대화 연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보면 운중은 특히나 2019년, 2020년, 2023년에 요 구간 나왔는데 특히나 작년에는 인디언 푸드잖아요. 여기 인도 음식인데 이걸 태국 음식으로 바꿔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 try 한번 시도해봐 먹어본 적이 있냐라는 어떤 경험의 이야기고요. 노력하다 아니죠. 뭔가 해봤냐라는 거 묻는 거예요. try가 여기에서 시도해봤냐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먹어봤냐, 시도해봤냐, 그죠? 그래서 제가 다 학교 이 지역은 아니라 가까운 지역의 대치에서 보면 이 try가 노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먹어보다입니다. 그래서 yes, I have 먹어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는 인도 음식에 대한 경험을 묻는 이야기고 바로 소녀가 소년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녀는 먹었어요. 먹어봤고 하지만 카레만 먹어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카레만. 근데 카레가 좀 매웠나 봅니다. 맵지만 뭐 마음엔 들었다. 오케이다. 그래서 어땠냐 물어보나 how was it? 이라는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보시면 샛별에서는 빈칸 추론으로 역시나 대답 구간이 빈칸 추론 나왔고요. 운중에서도 자연스러운 대답으로 이 대답을 기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출문제 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 역시나 샛별 중에서는 이 try를 빈칸 추론으로 냈습니다. 요때는 try가 뭐죠? 노력하다가 아닙니다.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뜻이다 라는 거 빈칸 추론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용을 이제 정리해보면 주제는 이거예요. 번지 점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녀가 소년한테 묻고 있는 이야기고요. 소년 안 해봤대요. 하지만 소년은 해봤네요. 어디에서 했냐면 뉴질랜드에서 했어요. 안 무섭고 좋았대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에버리 나오는 것이 경험의 이야기고, 자, 그 다음 대답. How about you? 어땠냐? 라고 물어봤을 때 What about you? 다 되죠? 그렇죠. 너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어때? 나는 뉴질랜드 갔을 때 번지점프 한 번 해봤고 무섭지 않았니?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부정으로 물었죠. 부정 의문문. 아니, 나는 정말 그게 좋았어. 나 또 하고 싶어. 또 하기를 원해. 무섭지 않았다라는 경우입니다. 됐죠? 만약에 무서웠으면 뭐라고 하죠? Yes, it was scary.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isten and Speak 2에서는 핵심이 표현이 뭐죠? How's the weather? 그죠? 똑같은 말들 중에 What is the weather like? 그리고 대답할 때 뭐뭐일 것 같다, 눈 내릴 것 같다, 또는 곧 비가 내릴 것 같다. It's likely to rain soon. 이게 샛별에서 나왔는데 be likely to 부정사가 to 동사 원형이 이게 뭐뭐일 것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listen and answer 가보시면 샛별에서 운중 다 출제하셨습니다.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순회중은 이번 상가에서는 요거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listen and speak 쪽에서 샛별 운중만 출제했고요. 하지만 순회중 기존엔 출제했었기 때문에 뭐 작년에 안 했다고 올해 안 하냐는 아닙니다.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샛별은요, 약간 선택형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으로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 어떠니를 어떻게 내셨냐면 How does the weather look? 이렇게 내셨어요. 오늘 날씨 어떻게 보이니죠? look이죠, look. look이 자동사잖아요. 보이다. watch는 왜 안 돼요? watch는 무엇을 보다. 타동사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이다가 맞죠. 얘가 보이다고 얘가 보다예요, 얘들아. 얘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출제를 하셨고 셋표 중에서 cloudy 내셨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약간 변형하셨는데 비가 내리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뭐라고 변형 출제하셨냐면 we are expecting 이냐 respecting을 내셨어요. respect는 존경하다는 뜻이잖아요. 존중하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평소에 공부 안 한 거예요. 이렇게만 어느 것이 맞냐라고 때 expecting이죠. 우리는 예상해 sunny afternoon, 오후에는 맑을 거라 예상해. 이런 식으로 변형 출제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전반적으로 바꿨다, 뒤집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서는 마찬가지 순회 중에서도 어떻게 다시 순회 중 아까 새벽과 똑같이 내셨어요. 뭐라고요?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이거 누가 냈다고 순회도 냈습니다. 2019년에. 그러면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weather forecaster 요거 단어도 일기예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꼭 알아두시고 운중에서는 여기 마지막 그러면 우산이 필요 없겠다라는 어떤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습니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 표현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날씨가 주제입니다. 그죠? 소년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확인해 볼게.
아, 얘야, 비가 안 내린단다. 아하, 그러면 우산이 필요 없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지 알겠죠? 네. 우산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년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면 작년에 마찬가지 샛별 중에서는 forecast 영영풀이 내셨고 운 중에서는 자연스러운 대답을 선지해 주면서 요거에 대한 내용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변형도 당연히 하셨고요. 집에 두지 말아라. 그치? 뭐 없이 너의 우산 없이 집에 있지 말아라. 우산 없이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산 없이 집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live가 여기서는 떠나다.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니까 이런 거 좀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일기예보가 나옵니다.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일기예보에서 아침에는 화창합니다. 오후에는 비가 조금 내릴 예정이니 반드시 우산 챙기기입니다. 챙기기. 이것이 내용이고요. 여기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 비인칭 주어. 아까 we're expecting. 요거. 작년에 아까 특별해서 변형했다고 얘기했죠? 그다음 마지막 이 표현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communicate라는 구간은 여기 가보시면 페이지는 40페이지입니다. communicate 구간은 결국은 listener speak 1의 표현과 listener speak 2의 표현이 합쳐서 만나서 하나의 심포니를 이루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샛별도 온중도 그렇고 listener speak에서 훨씬 더 많이 내는 바람에 communicate가 거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똑같이 내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 샛별 중에서는 이 구간의 내용일치로 출제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출제를 하셨고 그럼 내용일치를 내셨으니까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주인공은 여기 나오는 사람은 수어와 안나입니다. 자, 수어는요, 호주 경험을 누구한테? 안나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퀘스천 합니다. 그랬더니 안나가 시드니에 1년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 그래? 그럼 거기 날씨가 어때? 그 중에서도 무슨 날씨냐면 4월의 날씨를 묻습니다. 왜 4월의 날씨를 묻냐면 얘가 다음 주 방학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나가 4월의 날씨는 시드니 방문의 적기이긴 해. 왜냐면 가을의 날씨죠. 저희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바로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햇볕을 좀 쬐고 싶다라고 하는데 4월에 애나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비가 자주 와. 그 얘기를 좀 해줍니다. 하지만 맑은 날이 있긴 해. 라고 하죠.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수호는 대처가 생겨야 되겠죠. 대처 방안은 그러면 햇빛을 쬐려면 모자도 필요하겠고 비도 올 수도 있으니까 모자 우산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죠? 충분히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 일치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 자, 바로 요 글의 주제는 수어의 여행. 어디에 대한 여행?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자,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예전에 오스트리아라고 해서 타지에서 시험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애들이 낚였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오스트리아는 동유럽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내용일치 뭐 순서, 배열, 빈칸, 추론 다 출제됐으니까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된 구간만 얘기할게요. Have you been to 어디에 간 적이 있니? 오스트레일리아죠. 랄리아라고 기억해 그냥.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살았어. 1년 동안 됐죠?
그러면 거기 날씨 어때? 라고 묻습니다. 특히 어떤 날씨? 4월. 왜냐하면 내가 다음 주에 베케이션이 있어서 가거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죠. 4월은 시드니에 가기에 아주 멋진 시기야. 적기야. 이 to be 짓은 무슨 용법? 형용사죠, 용법. 순회중 영작으로 예전에 2019년 서술형에 있을 때 내셨고요. 마찬가지 it은 비인칭이죠. 이번가 핵심이죠. 가주어진 주어, 비인칭 주어, 대명사. 이 세 가지 구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 호주는 가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뭘 계획하고 있냐면 보낼 계획을 하고 있어. 어디? 빛 해변 위에서 보내고 햇볕 아래에서 뭐 한다? 쉴 예정이야. 여기 to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종 이 비인칭입니다. 비가 내려. 그죠? S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너는 아마도 그래도 약간의 써니 데이지도 있을 거야. 아, 그렇구나. 가지고 가다. 테이크는 가져가다. 가져가서 팩. 가져간다. 나의 모자도 가져가고 우산도 팩. 포장해서 가야 되겠다. 우산도 짐에서 챙겨야 되겠다. 팩이니까. 그렇죠? 또한. 자, 긍정에서는 to를 쓰죠. either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충분히 이해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씨 묻는 표현, 다양한 표현 앞에서도 알려줬지만 여기에서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실 그 넘기다 보면 출제 구간은 없고 모든 것이 이 바탕으로 앞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행 일기를 쓰다라는 것이 표현이 keep a travel journal이죠. 여기 나와요.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페이지인가요? 네, 맞아요. 44페이지에 이 표현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친구는 이제 본문 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본문 후를 필 건데 after you read부터 마지막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후부터 나오는 이제 본문 후는 어차피 본문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중요하지만 writing 파트가 비중은 적지만 결국 거기에서 변형 출제를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좀 챙겨두시고 여행지에 대한 얘기에 런던 첫 번째 날 갔죠. 스톤헨지, 커츠월드, 옥스퍼드 이렇게 갔네요. 그죠? 요거 좀 여행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영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꼭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일기에 해당되는 저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상화도 하고 졸업하다 이 세 가지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초상화, portrait 요거는 졸업하다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내용 잘 정리를 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해로 수학여행인데 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지만 수학여행이 필드 트립이라는 건 알아두고 마찬가지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 이 대은 지시 형용사. 제가 지난번에 운중 중에서 대시 시험에 자꾸 운중은 대서 참 많이 낸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역시나 중간고사 내셨습니다. 그래서 대은 누누이 국룰처럼 중학교 2학년에서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항상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 관계대명사, 대한 명사절, 대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랭귀지 유즈는 우리 선생님들과 바로 현장에서 할 예정이라 선생님을 더 이상 설명하진 않고요.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또는 형용사, 명사적, 용법 구분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의미상의 주어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B파트에서 it은 물론 여기에 나오는 아이가 가주어, 진주어이지만 이 it을 가지고 대명사와 비인칭을 구분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ight 파트를 가보시면 이 파트에서 결국에는 운중과 순회에서 소재 활용을 했습니다. 라오스라는 곳을 가지고 소재 활용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한 글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원에 방문을 했고 전통적인 음식을 즐겼고
그다음 튜브를 타고 강을 갔다라는 이야기, 뭐 재밌었다. 그래서 이 소재가 이용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 글들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오스로 갔고 가족과 함께 갔죠. 아름다운 사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트마켓 야시장을 갔었어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는 방비행으로 이동했고 강에서 튜브를 타고 강으로 갔고 타러 갔고 그다음 전통 음식을 즐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정말 즐겁다. 가주어, 진주어,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뭐뭐 해보다, 시도하다, 노력하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희망에 다음번에 라오스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형용사정법이죠. 결론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가의 주문법인 가주어, 진주어, 학습. 소재는 여행, 본문 소재 여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튜브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 핵심들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이팅이 중요하지만 조금 빈중이 낮지만 그래도 학습을 해라.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쑥하고 나와버리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셔야 되고 이번에는 뭐 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섬에 갖고 많은 동물들이 있다. 연구할 많은 동물들. 형용사적 용법, 가주어, 진주어. 혹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이 났고요. 선생님의 초반에 특히나 어떤 경향 추세로 나왔다라는 거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3가의 핵심 소재는 여행이다. 그래서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 경험 물어보고 여행지의 날씨 물어보는 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뭐뭐 할 만한 장소이다라는 형용사적 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it is amazing to visit blah blah 즉 방문하기 멋지다 아주 놀라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중요한 핵심을 잊지 말고 전체적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슨 3과 바로 미래의 3과 바로 My Special Travel Journal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